네, 김달진과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하는 작가와 함께 시간입니다. 네, 이 촬영이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작가와 함께는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한 작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 작가의 어떤 지나온 흐름, 또 신문, 잡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작가가 보도가 되고 또 평가가 되나,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작가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1월 9일 날 박물관 미술관인 신년교례에서 보도된 것처럼 박물관 발전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수상소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김달진이가 해왔던 일이 수집이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나, 공유를 하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하나의 방법상으로 저희가 또 서울 아트 가이드의 한국 미술 대표 작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소장 아카이브라는 것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호로 같은 경우가 90회인데요. 벌써 여러 회가 됐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본적인 이런 엑셀로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 잡지에다가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좁으니까 한 페이지 정도만 그 대표적인 6개의 소주제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줘서 그거를 이용자들이 와서 활용하게끔 하는, 그래서 요번 상반기에 아트북스에서 저에 대한 책을 다른 사람이 일종의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수집에서 공유로라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요. 책의 주제는 그런 내용이고 또 책에 나올 때 책의 제목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는 마침 2월호에 소개가 되는 작가인데요. 서용선 선생님입니다. 그럼 서용선 선생님의 지금 자료를 우리가 2월호에 실기 위해서 정리를 하니까 이게 뭐 A4 몇 장의 분량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3페이지 실고요. 그리고 제가 서용선 선생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거는 그분이 51년생이니까 지금 72세죠. 가장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미술계에서 어떤 페인팅에서는 지금 가장 확고한 자리를 잡고 활동하는 그런 작가이고, 끊임없이 지금도 1년에 뭐 개인전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또 각종 기획전에 가장 많이 초대되는 분이 또 서용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에 대한 자기 철학, 또 그림에 대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역사성, 이런 것들이 우리 미술계에서 크게 평가되는 작가이죠. 그래서 오늘 서용선 선생님의 그동안 지내왔던 작품 세계를 한번 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용선 선생님이 이제 8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 미대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분의 처음에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동아미술제에서 동아미술상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그 소나무에 대한 것과 또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었죠.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어떤 그런 그림의 어떤 대표적인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를 주제로 한 풍경을 그렸지만 얼마 안 가서 어떤 인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1986년
현상이라는 그룹전에 나왔던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인간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현상전은 그 당시 우리 서울대, 홍대 출신의 형상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모임이 형상전이었었고요. 이게 그 당시 인간이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종이라든지 노산군 이런 역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또 개인전을 많이 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게 92년도 갤러리 이콘에서 작업했을 때 그 전시에 대한 평이 월간미술에 실렸는데요. 그 당시 정영목 선생 미술사가였었죠. 숙명여대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서울대 교수로 갔는데 그분이 이제 서영수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간결한 형태와 구성의 조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어떤 풍경과 사람이 있는데 여기 쓰여진 컬러가 굉장히 대범하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인물 풍경에서는 다른 형태의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4년에 그 인민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어떤 전쟁, 어떤 신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래서 신화적인 거, 여기 또 이런 한국 전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동아일보사의 그 인민미술관에서 했었던 2004년에 이 전시인데요. 그 당시 선생님이 그 주제가 미래의 기억인데요. 거기서 다루고 있었던 거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사막의 어떤 포로, 그래서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인가요? 이런 것들을 그림에 이렇게 또 뿌려드리면서 신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2011년에는 그 시선의 정치 해가지고 벌써 정영록 선생님에 의해서 이 한 권의 선생님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원색의 인문학으로 역사와 오늘을 치유하다. 그래서 이런 책이 학고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단행본 이런 것들이 일찍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더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은 거는 우리 잘 아는 이중섭 미술상 제26회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선의 신화 또 하나의 장소 이렇게 해서 이런 큰 전시를 하면서 또 선생님에 대한 작품 세계 또 이런 것들이 평가되기 시작을 했죠. 신화. 선생님의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작가를 선정해서 보여줬던 큰 전시가 올해의 작가인데요. 2009년에 서영수 선생님이 올해의 작가라는 국립현대미술관 단독 초대전에 초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사인데요. 17살에 사약받은 단종의 비극은 원색이다. 교수 계급장 버리고 그냥 화가. 그러니까 그 서영수 선생님이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정년 전에 작품 제작을 위해서 그 학교를 그냥 떠난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2009년도 올해의 작가. 선생님의 여러 작품 중에서 또 본인에 대한 그 자화상을 그리게 됐는데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상을 임팩트하게 전해주는 이 서영수 선생님의 자화상 2016
2010년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깊은 주름 속에 회색 도시인. 네, 2014년에 그 파주에 있는 화이트블록이죠.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요. 28년째 단종을 그리는 작가 서영선 파주 아트센터에서 단종 실력전 역사적 비극의 왕 단종을 통해 이 시대를 돌아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여줬던 거지. 그 2016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도시를 주제로 한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요. 그 선생님의 그 드로잉전에서 상상력 자극하는 날것의 거친 선, 세계 도시 다니며 군상 쓱쓱 현대인 자화상 자유롭게 그려 드로잉 모이면 음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야기했던 베를린이나 뉴욕의 이런 도시를 또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네. 그 평창동 김종용 미술관에서 색과 공이라는 그 전시를 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그 목조각 이런 전시죠. 네, 2018년도 동일보 그 손영옥 기자가 그 미술계의 핫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 시리즈였는데요. 손영옥의 지금 미술, 서영선과 도시, 그 선생님이 다루었던 도시에 대한 이야기, 보이지 않는 규율에 주눅든 도시, 그 질서 정연함에 대한 도전. 네. 워낙 작업이 독특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언론의 이런 보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동아일보 2020년도에 보면 역사화가 서영선의 뉴욕 미드타운 풍경, 뉴욕에서의 그 작품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죠. 제한된 자유의 공간 뉴욕의 이면을 화표구에 담다. JP 모건에 대한 그 로고가 여기 작품 속에 보이기도 합니다. 김종용 미술관에서 나오는 소식지 21호 2020년에 그 김종용 미술관의 박준호 실장이 신청으로 해서 서영선 선생님과의 대화, 이런 인터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해당되는 기사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그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죠. 국민일보의 창작가에서 크게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1995년 문호리로 이사간 서영선 화가 양평에 초대형 작업실 마련하고도 세계를 떠돌며 작품 활동을 한다. 그래서 외국으로도 또 많이 나가고 있죠, 선생님. 네, 2021년 한겨레 신문 그림 끼고 사는 노작가 집요한 세상을 뜯어본다. 그 당시에 몇 곳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서울 JNO 갤러리에서는 마고전을 했고요. 경기도 여주미술관에서는 만첩산중이라는 전시, 또 부산 갤러리 하이성에서는 자화상, 이렇게 동시에 또 여러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아울려서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소영 선생님은 굉장히 왕성한 작품 제작을 하고 또 발표를 많이 하죠. 그래서 1년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그런 또 전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전시는 2013년에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
특별전으로 기억, 재현, 서영선과 6.25 우리 한국 전쟁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전쟁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작품이나 드로잉을 통해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작품의 그것도 제작 이런 것도 굉장히 선생님은 많이 하는 그런 작가이기죠. 관련 자료와 함께 보여줬던 전시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 아주 묵직한 책인데요. 기억하는 드로잉 해가지고 내내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숙 교수에 의해서 선생님의 그 해왔던 어떤 드로잉에 대한 작업들이 한 권에 아주 책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68년에서 82년도까지 이런 것들이 한 작가의 나중에 까달로크 레존의 이런 전작 도록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자료가 되고 있는 거죠. 2015년에 보여줬던 전시는 서영선의 도시 그리기. 그래서 선생님이 그 독일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또 여행이라든지 그런 곳을 많이 가면서 도시의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전시는 금호미술관과 학고제에서 전시가 양쪽에서 열리면서 이런 대형 이런 작품집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졌던 거죠. (2016년에) 그 평창동에 그 김정용 미술관 초대전으로 색과 공이라는 또 이런 주제로 전시를 가졌습니다. 선생님 또 간간히 선생님의 어떤 자화상, 그러니까 이런 드로잉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또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일종의 목조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 나무를 잘라서 나무에 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선생님은 또 다양한 이런 작품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2022년에 또 하나 어떤 가달로크 레존에 준하는 이런 큰 화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영선 2008년에서 2011년까지 했던 작품을 모아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온 거죠. 선생님의 그런 작품들이, 웬만한 작품들은 여기에 이렇게 수록이 됐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건 또 우리가 보는 풍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그 원료작가 자료,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데 또 선정이 돼서 선생님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또 정리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은 워낙 그 많은 전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거 전체가 서영선 선생님의 전시에 대한 그런 어떤 주로 팸플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종 보면은 이게 92년에 이콘 갤러리에서 했었을 때 이런 자료고요. 이거는 93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단종 노사남군의 일기 역사화에 대한 인식과 전망. 그래서 신세계 갤러리에서 93년도에 했었고 역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쭉 해왔던 선생님의 작업. 이거는 2006년인데요. 이념과 현장들 이런 작품. 아까 설명드린 선생님의 어떤 나무로 가지고 하는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 2019년에 갤러리 JJ에서 서영선의 머리, 갈등 그래서 이런 입체 작품들을 또 보여줬죠. 그 다음에 2020년에 있었던 서영선 종이그림전
주로 종이 위에 그려진 그런 작품들을 올미아트 스페이스에서 전시를 했습니다.